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이번 시간에는 밝을 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빛줄 조라는 뜻도 있네요. 이런 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문장에서 읽어야 될지 참 암담하죠. 부수는 나릴이고요. 뜻은 밝다, 밝게 비추다, 나타내다, 밝으니까 나타내다라는 뜻이 생기겠죠. 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 형성 문자로서 나릴과 소가 합쳐져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소는 부를 소라고 하네요. 대추조라는 뜻도 있고, 자, 남들을 부를 때 손짓으로 부른다 해서 이게 흔들리는 느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광, 햇빛이 흔들리듯이 빛나는 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화자가 붙으면 조가 되고, 나중에 소는 명백하다, 빛나다가 되고, 조는 빛을 비추다로 구별되었다고 합니다. 리딕단에서 찾아보니까 일명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Chinese etymology에도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같은 식으로 밝다라는 뜻이라고 하죠. 이게 갑골문과 근문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주 오래된 한자는 아니네요. 사람이 있고 이제 입이 있네요. 그쵸?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맨 왼쪽 부수인 날일이죠. 날, 해, 태양을 말을 하고요. 해를 본뜬 글자라고 하네요. 네모꼴로 보이지만 본디는 둥글게 스려던 것인 듯 이렇게 돼 있네요. 단단한 재를 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문해자에서는 좀 다르게 말하고 있네요. 실이라고 그랬죠. 태양지정 불휴라고 해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게 태양의 정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지러지지 않는다 라는 설명을 했네요. 상형이다 그러죠. Chinese etymology에도 보면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태양이고 또는 하루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옛 글자들을 보면 태양 안에 다 뭔가가 채워져 있네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것도 있고요. 근문에서는 가운데가 비어있는 경우도 있네요.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해야 되는데 이제 색이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동그랗게 안 돼서 이렇게 모양이 변했다는 말이죠. 네이버 설명은. 갑골문에도 보면 이렇게 좀 동그란 모양도 있고 이렇게 좀 네모진 모양이 많네요. 갑골문에는 오히려. 그래서 전부 다 가운데 뭔가를 채워놨는데 이것이 이 문자 이렇게 동그란 것이 다른 걸 의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채워놓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이버 설명대로 설문해자 설명대로 태양의 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번에는 부를 소입니다. 이것 때문에 발음이 소로 정해진 거죠. 부수는 입국자고요. 부르다, 알리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대추조라는 뜻도 있네요. 자, 도와 구의 합자, 소리를 내어 불러오다는 뜻으로 쓰임인데 요게 원래 이제 지금은 도인데 옛날에는 도가 아니었죠. 설문해자 설명 봐도 특별한 설명은 없네요. Chinese etymology에 봐도 설명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부르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요게 지금은 칼도로 바뀌었지만 옛날엔 이게 사람 모양이었다는 거죠. 옆으로 서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과 입이니까 사람을 부르다라는 뜻으로 발전한 것을 보이고요. 근문에서는 이게 상당히 복잡한 글자들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복잡한데 이렇게 간단한 것도 있고요. 현재 거와 아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도끼라기보다도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갑골문에도 봐도 근문처럼 복잡한 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뭐 사람 모양이 있죠. 그죠? 이렇게 옆으로 쓴 사람 모양이고 입구자도 있고 요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확실치가 않네요. 이번에는 칼도를 보겠습니다. 부수는 같고요. 칼을 본뜬 글자라고 하네요. 사람인가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웠음이라고 하죠. 옛 자형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자, 상형이라고 하고 병기라고 합니다. 혹시 뭐 사람하고 많이 비슷하네요. Chinese etymology 봐도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확실히 근문에는 없네요. 갑골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갑골문 거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가 이렇게 휘어졌냐 안 휘어졌냐 그 차이가 있네요. 그죠? 사람일 때는 이렇게 휘어짐이 없었는데 도로 쓰일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진 게 보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픽사웨이에 나와 있는 이미지인데요. 옛날 도는 이렇게 끝이 휘었나 봐요. 그래서 아까 보면 이 끝이 휘었잖아요. 그게 이거를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개 있는 거는 손잡이 모양을 그린 것 같습니다. 도하고 검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검이라는 건 이렇게 양쪽으로 날이 있는 거를 검이라고 하고요. 도라는 거는 한쪽만 날이 있는 거를 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방에서 쓰는 칼 있죠. 그런 거는 한쪽 날만 있잖아요. 한쪽은 이제 뭉툭하죠. 그런 건 다 도에 속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이런 검은 sword라고 하고 한쪽만 있는 도는 knife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한자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김새가 많이 다르죠. 지금 이게 도가 변한 건데요. 칼도라고 나와 있죠. 붓으로 쓸 때는 선칼도방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많이 다르죠. 설명을 보면 이렇다고 하는데 요 왼쪽에 있는 모양이 뾰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첨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검은 양쪽 다 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은 언제나 뾰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끝이 뾰족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뭉툭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죠. 우리 주방에서 쓰는 것들 보면 특히 이제 생선 가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끝이 뭉툭한 도들이 있죠. 예, 이렇게 한쪽 날만 있고 끝이 뭉툭한 도들도 있습니다. 네, 검은 양쪽 다 날이 있기 때문에 끝이 뾰족할 수밖에 없죠. 자, 입구자인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위로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네모로 변했고요. 지금 보면 완전히 비읍 형태죠. 픽사베이에 나와 있는 만화인데요. 지금 보면 끝에가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사람 입술이. 그런 거를 이제 그린 거예요. 이것도 만화다 보니까 좀 네모나게 그렸네요. 그러니까 요 형태 그대로 하면 갑골문과 근문에 나온 입구자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를 비롯해서 소를 이루고 있는 날일과 부를 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게 칼도가 됐지만 옛날엔 이게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두 개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고
옛날에 도는 이 끝이 휘어진 걸로 가지고 해서 사람과 달리 이렇게 그 끝이 휘어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하나인 도와 끝이 뾰족한 양날에 있는 검과의 차이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입구자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